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베를로그 HDL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실습해보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소개했던 것처럼 교재의 파트 2인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기에서 제2과를 학습하게 됩니다. 투인풋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베를로그 HDL의 문법을 살펴보고 비바도 툴을 활용하여 투인풋 엔드 게이트를 구현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툴을 사용하여 설계도 하고 검증도 하게 됩니다. 강의를 계속 수강하시기 위해서는 자일링스사의 비바도 툴 2016.4 버전을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강의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인터넷 블로그에도 나와 있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회로 설계 실무 책의 부록 부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를로그 HDL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은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 탄생한 언어입니다. 베를로그 HDL을 학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디지털 회로를 베를로그 HDL로 구현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로의 동작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회로를 다루게 되면 그 회로가 베를로그 HDL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접근을 통해 별다른 진입장벽을 느끼지 못하면서 베를로그 HDL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베를로그 HDL로 구현해 볼 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디지털 회로인 투인풋 엔드 게이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투인풋 엔드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한 베를로그 HDL 문법을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일링스 비바도 툴을 활용하여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투인풋 엔드 게이트의 회로도가 주시되어 있습니다. 입력으로 A, B 신호가 연결되어 있고 A, B 신호를 AND한 결과 Y 신호가 출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에 대한 타이밍 차트가 우측 그림에 보이는데요. 두 입력 A, B가 모두 하이일 때만 출력 Y가 하이가 되는 엔드 게이트로서의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투인풋 엔드 게이트에 대한 베를로그 HDL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텍스트들이 투인풋 엔드 게이트에 대한 베를로그 HDL이 되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의 기본 구성은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듈 선언과 모듈 이름 지정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입력과 출력을 선언하는 영역입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회로에 대한 기능을 설정하는 영역이고 마지막 영역이 모듈에 대한 종류를 선언하는 영역입니다. 베를로그 HDL로 구현하게 되는 회로의 기본 단위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라인 번호 1번에는 이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붙여넣은 코멘트가 있는데요. 9번 라인의 뒷부분에도 코멘트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코멘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인 모듈 시작 선언과 모듈 이름 지정 영역을 살펴보겠는데요. 좌측에 보시는 라인 번호에 따라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인 번호 2번에 보시는 것처럼 영문으로 MODULE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으로 모듈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모듈 선언에 이어서 한 칸 띄우고 모듈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모듈 이름은 사용자가 정하는 영문 이름이 되겠는데요. 모듈 또는 인풋, 아웃풋과 같이 베를로그 HDL에서 정의하여 사용하는 이름들은 모듈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end2라는 모듈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회로의 동작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모듈 이름을 보고 해당 모듈이 어떤 동작을 하는 회로인지 알 수 있는 이름으로
모듈 이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영역이 입력과 출력을 선언하는 영역입니다. 입출력 선언 영역은 3번 라인에서 시작하여 7번 라인에서 종료됩니다. 3번 라인에서와 같이 괄호를 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입력과 출력들을 나열하고 나서 7번 라인과 같이 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4번, 5번과 같이 입출력 나열을 하면서 라인을 바꿀 때에는 라인 끝에 컴마를 붙여주고 나서 엔터를 침으로써 라인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입출력을 나열하는 마지막 라인, 즉 괄호 닫기 바로 앞에 라인이 끝나는 곳에는 컴마가 없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6번 라인에 아웃풋 Y 뒤에 컴마가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입출력 선언 영역을 나름대로 그 입출력 선언을 담당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입출력 선언을 담당하는 문장이 3번 라인에서 시작되어 7번 라인에서 마무리된 후에 세미콜론을 붙여줌으로써 마무리되어지는 끝내는 것과 같이 베를로그 HDL에서는 하나의 문장 단위가 끝날 때에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를로그 HDL에서는 이런 기본에 대해서 약간의 예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만 조금 주의하시면 베를로그 HDL 코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저의 강의를 따라서 학습하시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어지는 영역이 회로의 동작에 대한 기능을 설정해주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문장은 assign 문인데요. 뒤에 assign 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assign 문은 조합 회로에서 연산한 결과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는 A and B에 대한 연산 결과를 출력 Y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assign 문장을 끝낼 때에도 마무리는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라인 뒷부분에 커멘트가 되어져서 이게 앰퍼센트가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따로 커멘트로 주석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모듈 종료 선언입니다. end 모듈 END 붙여서 MODULE 이렇게 타이핑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끝날 때 세미콜론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nd 모듈은 end와 모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붙여서 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보시면 8번과 10번은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베를로그 HDL에서는 사용자가 문장을 라인들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 바꿈을, 빈칸을 몇 개를 집어넣어도 동작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한 줄 내에서도 띄우기를 몇 칸을 띄우기를 할 건지, 그리고 줄을 바꿀 때에도 몇 줄을 띄울 것인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보기 좋게 문장을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의 철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베를로그 HDL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식을 해야 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한 철자법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세미콜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한 규칙을 잘 파악해야 되고요. 컴마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미콜론이 쓰이기도 하고 콜론이 쓰이기도 하는데 어떤 곳에서 세미콜론이 쓰여지는지 어떤 곳에서 콜론이 쓰여지는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혼동해서 쓸 경우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죠. 제 강의와 책에 제시된 베를로그 HDL 문장들을 정확하게 따라서 타이핑하게 되면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비바도 툴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에디터에서 문법 오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때 이 문법 오류가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조금은 훈련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습 부분에서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베를로그 HDL의 문법은 assign 문입니다. assign 문은 조합 회로에서 연산한 결과를 출력 신호나 또는 내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생성하는 신호에 전달하도록 하는 문장입니다. 이 assign 문의 사용 형식을 보면 assign 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한 칸 띄워주고 나서 값을 전달받을 신호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어서 한 칸 뗀 후에 equal 부호를 붙여주고 다시 한 칸 버린 후에 조합 회로에 대한 연산식을 적어주고는 마지막은 또 세미콜론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용 예로서 이번 과에서 다루고 있는 투인풋 앤드 게이트에 대한 assign문을 제시하였는데요. assign y equal a n% b 세미콜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베를로그 HDL에서 커멘트를 붙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를로그 HDL에는 사용자가 커멘트를 붙여서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한 해설이나 참고사항들을 적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멘트 붙이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라인에 대해 영향을 주는 한 라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커멘트 붙이기인데요. 슬래시를 2개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라인에 슬래시 2개를 붙인 이후에 내용은 커멘트로 처리가 됩니다. 라인의 맨 앞에 슬래시를 2개 붙이면 해당 라인 전체의 내용이 커멘트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코드의 1번 라인이 그 2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라인의 중간에 슬래시를 2개 붙이면 슬래시 2개 붙이기 전의 내용은 베를로그 HDL에서 의미 있는 내용으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베를로그 HDL에 대한 컴파일러 프로그램이 그것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슬래시 2개가 붙인 이후의 내용만 코멘트로 처리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투인풋 앤드 게이트의 9번 라인의 뒷부분에 코멘트 처리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코멘트를 붙이는 방법은 복수의 라인에 대해서 코멘트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C 언어에서의 코멘트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슬래시 하나와 별표를 이어서 붙이면 그 다음에 이제 코멘트를 쭉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와 슬래시 하나가 나타날 때까지 그 사이의 모든 문장들이 모든 라인들이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한 것과 같은 두 가지 코멘트 붙이는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베를로그 HDL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파일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베를로그 HDL을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장할 파일의 이름은 설계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모듈 이름으로 사용했었던 것과 같은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파일을 관리하는 데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기능이지만 코드의 내용을 좀 다르게 구성했을 경우에는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파일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뒤에 A, B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로 붙여서 파일 이름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모듈 이름과 파일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 확장자는 .v로 확장자를 사용하시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트윈풋 AND 게이트의 경우 이번 과에서는 and2.v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자이링스 비바도 2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에서 진행할 실습의 순서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FPGA에 구현하기 위한 설계의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구현을 목표로 하는 타겟 FPGA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verilog HDL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비바도 툴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한 회로의 동작을 검증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설계한 verilog HDL 코드가 디지털 회로로 구현되는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회로도를 살피는 단계에서는 Register Transfer Level의 약자인 RTL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시스 결과 회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실습 단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뒤에도 FPGA에 다운로드하기 위한 파일을 생성하는 그런 임플리멘테이션과 비트 파일 생성 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이 강의에 상당한 진도가 나간 이후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verilog HDL 코드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회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는 그 정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verilog HDL과 비바도 툴에 익숙해지는 그런 작업을 그런 학습을 당분간은 지속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제5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비바도 툴 2016.4 버전에 대한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바도 툴을 시작해 주시고 이어지는 실습 동영상을 따라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사용되는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힌 후에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동영상의 이 내용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실행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바도 툴을 이용해서 트윈풋 AND 게이트에 대해서 verilog HDL로 설계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또 신세시스까지 해서 회로도를 확인하는 그 과정을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시는 이 비바도 2016.4 버전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잠시 후에 비바도 툴에 처음 작업하기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비바도 화면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할 것 중심으로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create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하실 FPGA에 하나의 FPGA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위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프로젝트를 누르면 create 비바도 프로젝트에서 next를 클릭하시고요. 프로젝트 위치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질문을 하시거나 그럴 때 프로젝트가 다르면 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요.
C 디렉토리 밑에 FPGA 밑에 2019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프로젝트 네임을 conv lab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랩 해서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create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이제 체크를 하면 이 아래의 서브 디렉토리들이 저 프로젝트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RTL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소스를 애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기존에 작성해둔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소스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add files를 하면 되는데 create 파일을 이번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일 타입이 VHDL과 베를로그 중에서 베를로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은 end2라고 하겠고요. OK를 클릭을 하면 end2라는 이런 파일이 생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IP는 애드할 게 없어서 그냥 넥스트를 하고요. 또 컨스트레인트는 핀 번호 지정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FPGA 파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실습 키트에서 사용할 디바이스를 선택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용 오토모티브가 있고 밀리터리용이 있지만 저희는 제너럴 퍼포스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에서는 아틱스 7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는 아래로 쭉 내려보시고 밑에서 세 번째 FTG 256핀 볼그레이드 패키지를 선택할 거고요. 밑에 아직 리스트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그레이드를 마이너스 1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범위가 줄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XC7A 15 TFTG 256-1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클릭을 해요.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만들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고요. 이렇게 되면 end2에 대한 아까 파일을 create 할 거라고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입출력에 대한 정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input이라고 되어져 있는 putname 첫 번째 칸에 클릭을 하고요. A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인풋을 설정할 수 있는 칸이 한 칸 늘어났죠. 이번에 B를 선택하고요. 다시 엔터를 칩니다. 이번에는 출력을 선택할 건데 일단 Y라고 타입을 하고요. 타이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풋을 아웃풋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디자인 소스에 end2라고 하는 것이 올라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들이 그 비바도 툴의 작업 환경이 되겠는데 다 설명드리기보다 해당되는 사항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스 코드를 입출력을 정의를 하고 end2라는 이름을 설정을 했는데 파일을 만들었는데 end2.v가 보이죠.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end2라고 하는 파일이 열렸어요. 이게 이제 비바도 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 에디터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로트라고 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maximize라고 하는데 현재 보이는 이 창을 maximize해서 한번 에디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키워볼까요? 보면 1번서부터 29번까지 문장들이 있는데 이 중에 실제
앞에 설명드린 모듈의 선언의 시작은 23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AND2 인풋 A, B 그 다음에 아웃풋에 Y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7번 칸서부터 기능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베를로그에서 조합 회로의 출력을 전달해주기 위한 제어문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assign 문이었죠. 그래서 ASSIGN 이렇게 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Y equal A and B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여기 빨간색 밑줄이 보이죠. 여기는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밑줄로 보여주죠. 여기 보면 에러, syntax 에러 near end라고 나오죠. 이 end라는 것 근처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오류일까요? AND 게이트에서 AND를 했는데 이 AND는 VHDL에서는 이렇게 치면 맞아요. Y에다가 A and B를 전달해 주면 된다. 그러나 베를로그에서는 AND를 위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가 뭐라고 했죠? &였죠. 그러니까 AND가 &가 아닌 AND는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로 고쳐보겠습니다. 이제 오류가 사라지는 것을 밑줄이 빨간색 밑줄이 사라졌죠. 자, 이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코드를 수정을 했죠. 그런데 보시면 이 위쪽에 탭에 end2.v 오른쪽에 별표가 보여요. 이거는 아직 수정사항이 있는데 아직 최종본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플로피 디스크 모양 비슷한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세이브인데 여기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직 최종본이 저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여기도 별표가 뒤에 사라졌죠.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 모양도 사라졌습니다. 만일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칸 띄거나 이렇게 수정을 하면 다시 최종본이 저장이 안 됐다는 걸 보여주겠죠. 한 번 더 저장을 하고 자 이제 맥시마이즈에서 다시 리스토어를 하면 원래의 아까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end2가 수정이 됐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이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보면 우리가 작업해야 할 순서들 처음에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RTL 어널리시스, 신세시스, 임플리멘테이션, 프로그램 앤 디버그 이런 식으로 작업이 좌측 이 프로젝트 매니저 창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Run 시뮬레이션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ehavioral Simulation만 활성화되어 있죠. Run Behavioral Simulation을 선택을 합니다. 이 Run Simulation을 누르면 그 end2.v 파일로부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파일들이 생성이 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타이밍 차트 창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작됐을 때 100만 피코세컨드, 즉 1 마이크로세컨드가 진행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와 B가 둘 다 하이임피던스 상태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출력 Y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X, unknown 값으로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제 타임을 다시 0 세컨드로 0초로 되돌리도록 하겠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GUI를 이용해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단에 보면 좌측 바에다가 왼쪽 삼각형 두 개가 있는 요것이 리스타트예요. Ctrl Shift F5를 눌러도 되고요. 요것을 클릭을 하면 타이밍이 0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입력을 설정을 하겠는데요.
중앙에 보면 Object라고 하는 창에서 A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되었죠. 우측 마우스 버튼을 눌러요. 그 다음에 Force Constant를 클릭을 하면 값을 얼마로 줄 거냐. 0으로 주겠습니다. 0으로 바뀌었죠. A가. B도 0으로 주겠습니다. Force Constant에서 0.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 위에 t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모를 텐데 오른쪽 삼각형하고 가로 열고 t가 있는 여기다가 1, 2라고 치시고요. 여기서 타임 유닛을 마이크로세컨드로 선택을 해 보시세요. 그래서 1 마이크로세컨드로 바뀐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 가로 열고 t를 한번 클릭을 하면 run for 1 마이크로세컨드. 그래서 여기 설정한 값만큼을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를 1로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1. 그리고 다시 런을 해봐요. 지금 현재 2 마이크로세컨드가 진행이 됐는데 이 앞쪽이 안 보이죠. 이때 줌 풀 하는 것이 이 돋보기 모양 플러스 마이너스 줌인 줌아웃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줌 피트. 현재 창에 맞춰서 보면 처음 1 마이크로세컨드는 AB가 로우, 두 번째가 AB가 로우 하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해 줄 것은 B를 0으로 그리고 A를 1로 바꿔보고 다시 1 마이크로세컨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줌 피트하고 아직 둘 다 로우가 둘 다 하이가 아니기 때문에 Y는 아직 로우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제 B를 하이로 고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fit 하면 이제 로우 하이, 하이 하이에 대해서 둘 다 하이일 때는 하이인 엔드의 타이밍 차트가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이제 타임을 리스타트를 해보시면 설정했던 값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때 1 마이크로세컨드 시뮬레이션 런하면 다시 하이임피던스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버렸죠. AP가. 그러면 다시 이제 타임을 처음으로 돌리고 이번에는 입력값을 설정하는 조금 다른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B를 먼저 false clock을 해보겠어요. 그러면은 leading edge value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0 상태로 시작하겠다는 거고요. 트레일이 이제 꼴인데 뒤에 이어지는 것이 0과 1이고 시작은 0 나노세컨드에서 하고 듀티 사이클은 50%, period는 주기가 100 나노세컨드. 그러니까 처음 50 나노세컨드가 로우, 그 다음 50 나노세컨드가 하이, 이런 클럭, 즉 100 나노세컨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신호가 B에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에다가도 주기성 신호를 설정을 해보겠는데요. B보다 형태는 그 로우, 하이가 같지만 주기가 200 나노세컨드, 그래서 B보다 주기가 2배 긴 신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run 1 마이크로세컨드를 해보면 그리고 줌 피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00 나노세컨드가 200 나노세컨드가 한 주기가 되죠. 가장 긴 것 A 신호에. 그래서 둘 다 1일 때 하이, 이것이 5주기가 반복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을 타이밍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서 리스타트를 해볼게요. 리스타트 했더니 여기가 A0, B0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아직 이전에 설정했었던 것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클럭으로 설정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1 마이크로세컨드를 진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조금 아까 설정했었던 게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AP에 대해서 하나의 클락으로만 설정을 했지, 뭐 A에다 1 줬다가 두 번째는
뭐 0 줬다 이런 식으로 A에 대해서 복수 개의 컨스턴트가 설정된 게 아니라 클럭으로서 A에 대해서 한 번, B에 대해서 한 번만 설정했기 때문에 얘는 그 한 번 설정된 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마쳤고요. 다음에 이제 RTL 회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TL에서 오픈 레버레이티드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밑에 스키매틱을 클릭을 합니다. 이러면 end2에 대한 그리고 OK를 할게요. 이러면 이제 end2에 대한 회로도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RTL 회로로 분석을 해내는 건데 이와 같이 A, B, Y, AND 형태로 우리가 아는 로직 심벌로 회로도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 레벨에서 이게 회로가 어떻게 구현되어졌는지를 기능적으로, 동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Run Synthesis를 통해서 좌측에 있는 Run Synthesis를 클릭을 합니다. 오케이 그냥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Synthesis 결과가 또 이제 나타나겠는데요. 위워드 툴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다 설명드리면 이제 또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지금 이해하시기 위한 것들만 이해를 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세시스가 끝났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냐,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캔슬을 그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신세사이즈드 디자인에서 맨 밑에 스키매틱을 클릭을 하겠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A, B는 그대로 있고요. 인풋 버퍼가 보이죠.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요. 출력에는 아웃풋 버퍼가 있습니다. OBF. 그 다음에 중간에 LUT2라고 되어 있어요. LUT는 lookup 테이블의 약자인데 FPGA 내부에서 조합 회로의 결과를 조합 회로에 대한 구현을 하는 것이 lookup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이링스 FPGA에서 구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인풋 엔드 게이트이기 때문에 입력 두 개가 들어가서 LUT2에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Y로 내줍니다. 이 신세시스를 거치고 나면 FPGA에서의 실제 라이브러리들로 구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지컬 동작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라이브러리로, FPGA의 라이브러리로 구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강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강의 관련하여 질문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또 information@geos.co.kr로 메일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 대한 복습 겸 다음 강의에 대한 예습을 위하여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과제하면 뭐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요. 아마 오늘 소개받은 내용들이 어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너무 한 가지만 해보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를로그 HDL에서 사용하는 그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이 있는데요. 베를로그 HDL에서는 디지털 회로에서의 AND, OR, exclusive OR, NOT과 같은 비트 단위의 게이트 연산을 위하여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를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중에 AND 게이트를 위한 오퍼레이터를 학습하셨습니다. 뭐였죠? 앰퍼센트였죠. 예. 화면에 보시는 표가 베를로그 HDL에서 사용되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이 되겠는데요. not이 물결 표시고요. and가 앰퍼센트, or가 이제 긴 막대기인데, 이거는 이제 쉬프트하고 그 한화, 원화 표시 있죠. 그 쉬프트하고 그걸 누르면 그 위에 있는 긴 막대기, 그게 되겠습니다. OR고요. 그 다음에 익스클루시브 OR는 쉬프트하고 6번 번호키를 누르면
그 위에 위쪽 곡새가 있죠.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타난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end2.v 파일을 수정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OR, exclusive OR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노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낸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한번 구현해보고 동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내용처럼 또는 책을 보시면서 이들 회로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또 RTL 회로, 신세시스 결과 회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번 6번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파트 2 베를로그 HDL로 설계하기에 제3과 조합회로 1번이 되겠는데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 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한 어떤 베를로그 HDL 코드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보고 미리 예습해 두시면 다음 강의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